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600달러, 이더리움 1,800달러, 플러스 1%, 리플에다 도지, 솔라나도 플러스로 바이낸스 소송 시작되고 난 다음 변동성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7월 미국도 캐나다, 호주처럼 갑자기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하락왔던 나스닥도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식코인 투시 및 상승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상황에서 나스닥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세 붙는 상황이고요. 당장에는 6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가장 중요한데 서서히 상승하다 데이터 나쁘게 나오면 큰 가격 조정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바이낸스 소송 소식에 하락은 했지만 25,000달러에서 빠르게 반등한 상태이고요. 하지만 99일선하고 빨간색 하락 추세선 아래서 횡보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다음 매물대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인 올해 1월부터 5개월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는 급하게 하락 오는 것보다 숏포지션 청산 다 시키고 99일선 부근까지 오른 척 하다가 99일선 맞고 쭉 빠지는 패턴이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7월 말 빅테크 허니 호재는 있지만 시간이 한 달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차트 모양 유지를 해도 큰 상승 당장에는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7월 중순까지 26,000달러 지켜주면서 99일선 타고 횡보를 하면 강한 지지라인 만들면서 재상승 기대감도 높아질 수가 있고요. 코인 주요 내용 보시기 전에 거시 데이터 참고를 하나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추가로 25bp 올린다고 해도 나스닥이나 코인에게는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 8일 나온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재상승 중에 있고요. 26만 1천 건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작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상에서도 3월 4월 핵심 매물구가 뚫고 상승이 온 거죠. 연준고 금리에 미국 회사들 못 버티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30만 건 이상 상승 시작되면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재점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 증가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당장에는 인플레이션율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도 못 내리는 상황이고요. 자칫 잘못해서 실업률이 약간 늘어난다고 금리 내려버리면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올 수가 있죠. 때문에 실업률 늘어나도 장기간 고금리 유지하면 미국 경기 침체 이슈가 될 수 있고 주가도 변동성 커지면서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파는 SEC와 바이낸스 소송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갠슬러 의장 메인 거래소와 소송 시작한 다음 CNBC 포함 여러 방송이나 컨퍼런스 나와서 SEC가 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소송 시작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에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는데 이번 소송 문제 첫 단계 갠슬러 의장 인신공격 시작으로 풀어내고 있고요. CNBC 뉴스에서 갠슬러 의장 2019년 3월 일본 미팅에서 바이낸스 고문직을 직접 제안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9년에 고문직 제안 이후 긴밀하게 바이낸스하고 연락한 정황도 있는데 2019년 후반 하원금융위원회 코인산업 증언전에 창펑차오에게 증언을 사전에 보냈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당시 논란이 있었던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 관련해서 갠슬러 의장 증언을 했었는데 사전에 창펑차오에게 정보 공유해서 이 같은 내용 증언을 할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코인의 탈세, 자금 세탁, 불법 행위를 경계해야 된다. 갠슬러 의장 당시 하원의회에서 증언을 했었고 2019년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 결국에는 미국 의회하고 정부에서 반대하면서 출시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갠슬러 의장 바이낸스 고문 이후에 못되면서 21년 SEC 의장 선출되고 나서부터는 바이낸스와 연락은 안 했다고 하고요. 갠슬러 의장 입장에서도 바이낸스 고문직 안 받아줘서 상당히 감정이 안 좋았을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바이낸스 CEO 창펑차오 최신 트윗 보면 SEC하고 소송 이후 중국에서 사망설 나오고 미국 검사기관에서 말 다툼이 있었는데 AK-47 경찰이 발표했다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당연히 루머 뉴스이고 바이낸스 소송에 안 그래도 시장 민심 흉흉한데 관심 끄는 루머가 많은 거죠. 이런 루머 뉴스 돌아다니게 되면 코인 시장 공포 조장으로 세력들 개미 털기 진행 중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1년 불장 신규 개인들 많을 때 이런 루머 통해서 코인 가격 조정 많이 시켰는데 현처럼 중고수 많은 시장에서는 이슈도 안 되고 있죠. 그러면서 SEC가 작년 FTX 파산 이후부터 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 평균적으로 두
2건에서 3건 코인 규제하다가 22년 하반기부터 12건, 17건으로 코인 규제가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 FTX 파산이 거래소 부실이나 직원들 부정일 가능성도 있지만 사전에 리스크 차단 못한 SEC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SEC 이제라도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는 거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표심 좋고 후원 많은 코인 업계 공격을 하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정치인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SEC가 최근 들어서 코인 업계 규제하는 것도 작년처럼 중간 선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 말 바이든 재선까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재선 직전에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을 했다며 코인 투자 비중 큰 미국 중산층들 바이든 지지 안 할 가능성이 컸겠죠. 그리고 새벽 동안 겐슬러 의장 글로벌 익스체인지 핀테크 컨퍼런스 나와서 이번에 왜 소송을 했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며칠 전 코인베이스 CEO 암스트롱의 이번 소송 이해 못하겠다는 트윗에 대한 거의 모든 답변을 이야기했다 볼 수가 있고요. 암스트롱 CEO는 코인베이스가 21년 상장되게 허용해놓고 이제 와서 왜 소송하는지 모르겠다. 코인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할 경로가 없었다. SEC는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불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미국 의회가 코인이 증권인지 여부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 겐슬러 의장 이번 컨퍼런스 주요 발언을 보면 우리는 작년 FTX 파산 나오고 코인 회사가 전 세계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 입히는 것을 목격했다. 암호화 증권시장이 공공자본시장의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 못하게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제2의 FTX 거래소 안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코인 리스크 차단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언급한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불명확하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은 겐슬러 의장 코인이나 디파이 포함 암호화 자산, 증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에 대한 기존의 규칙은 증권법을 적용한다 발표를 이미 했다고 하고요. 이미 법으로 존재를 하고 법과 규칙을 좋아하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은 증권이고 증권법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코인 등록할 수 있는 경로가 없었다는 암스트롱에 대한 답변인데 코인 회사들은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기 위해서 규정 변경을 원하고 있다. 특히 암스트롱 말처럼 SEC와 미팅을 통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먼저 증권법 만족을 못하는 경우 SEC에 등록할 수 없다 언급을 했고요.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같이 대중적이고 확실한 주체가 없는 코인일 경우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가지고 나머지 에이다, 알고랜드, 트론 이런 주체 있는 코인들까지 싸잡아서 증권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코인베이스 논점 흐리게 해서 물타기 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번 SEC에서 선정한 61개 증권 코인이 에이다의 증권법 위반되는 구간이 21년 11월 2차 대세 상승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21년 4월 여기 에이다 크게 상승했던 구간은 개인 투자자들 자율적인 코인 투자에 거래량 늘어나고 가격도 올랐던 구간이고요. 비트코인, 에이다, 도지코인 할 거 없이 모든 코인이 자연스럽게 2021년 4월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21년 11월 2차 대세 상승에서 당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준이 제때 금리 인상 못하고 나스닥 반등하고 비트코인 역시 상승을 했었고요. 하지만 2차 상승에서는 1차 상승처럼 모든 코인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세력들이 고의로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펌핑시켰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에이다, 솔라나, 샌드박스 포함 이번에 SEC에서 증권이라고 판매한 코인들이 21년 11월 대세 상승에서 크게 상승을 했었죠. 이번 SEC에서 증권 아니라고 판명한 도지코인을 보면 21년 8월, 11월에 에이다, 샌드박스 신고점 찍을 때 21년 5월보다 약한 상승으로 쌍봉만 만들고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에이다, 샌드박스하고는 차트 모양이 다르고요. 그러면 에이다처럼 차트가 만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락 올 때 비트코인, 도지코인이나 에이다도 모두 하락 오는 거 아닌가 할 수가 있는데 에이다처럼 급격히 가격 올렸다가 내려버리면 자연스러운 자산 움직임이 아니라 세력들이 고점에 다 팔고 고의로 가격을 끌어내렸다는 의미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격 급격히 하락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다 손실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